네, 안녕하세요. 박수범의 핫 리포트를 부탁해. 아주 뜨거운 리포트만 갖고 오시나 봐요. 아, 네,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네. 리포트 내용도 있지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리포트가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리포트가 많이 좀 늘어났어요. 오, 맞아요.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좀 판단되고요. 최근에 보니까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여기다 신용 물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말씀드리면 총알은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 카카오페이도 여러분 앞서 저희가 특징주에서 다뤘지만 어떤 JP모건의 리포터라든지 물론 이 대형 IB 업계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요, 리포트 분석 잘해서 또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대오토웨버가 장중 최고 14% 달성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현대오토웨버를 좀 말씀을 좀 드린 지가 이제 1월 초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현대오토웨버가 앞으로 좀 크게 좀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하드웨어 시장보다 소프트웨어 시장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중국에서 만드나, 일본에서 만드나, 대한민국에서 만드나, 독일에서 만드나,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기술력이. 예. 상향 평준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도 양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매출 또한 전년 YOY상 보더라도 30%가 넘는 매출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0% 60%나 되는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대오토에버를 좀 매수 대응을 좀 하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2023년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아에서 나올 EV9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레벨 3까지 좀 나온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 또한 현대오토에버에게는 좀 긍정적인 희소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현대오토에버 오늘 좀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아닙니다. 신규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는 말씀입니다. 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재료들, 모멘텀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부탁해에서 선정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개의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를 뽑아봤는데요. 양극재, 사실 2차 전지 요즘 워낙 핫하니까 소재단도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기다림이랑 인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별로 안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실적 바닥, 이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XR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 좀 연관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리포트에서 숨겨진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매니저님은 신한투자증권이랑 한화투자증권을 리포트를 골라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일단 확인하고 나서 각각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역시 포스코 케미칼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네. 로템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조이시티랑 스코넥, 저한테는 약간은 좀 생소한 게임주,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증권사에서 이 정도 되는 스몰캡 종목을 분석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 의외예요. 그리고 제가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성장주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이시티랑 스코넥 중에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요? 일단 저는 조이시티를 먼저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스코넥이 더 좋으니까 네. 좋은 종목 먼저 볼게요. 스코넥 먼저 확인해 보죠.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애널리스트 김용호 애널이 분석한 자료고요. 타이틀이 XR 종합 콘텐츠 개발업체. 요즘에 뭔가 네. 콘텐츠, AI, 로봇 이런 단어만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극찬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몰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찬한 이유를 재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스코넥이 지금 이제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 뭐 보시는 것처럼 XR 쪽으로 이제 교육 훈련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 쪽이라든가 아니면 국방 쪽이라든가 모의 훈련이죠. 뭐 그런 부분들을 직접 만들어서 구글을 쓰고 헤드셋을 쓰고 실제 전투처럼 좀 하는 그런 네. XR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메타버스형 VR 게임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삼성전자 쪽에도 삼성전자에서 헤드셋을 만들었었는데 네. 뭐 거기에도 한번 또 제품을 납품한 적도 있고요. 자, 그리고 XR 미래 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미래 산업이라고 좀 나와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XR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용이다 보니까 네. XR이 이제 확장 현상이라고 확장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XR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뭐 VR이라든지 AR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떤 기관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나 많은 기업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한 좀 기술력을 국내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통신사 KT를 비롯한 일본의 소니라든지 보시면 덱스터라는 또 특수 촬영하는 네, 덱스터. 네, 그렇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 LG U+라든지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공공기관에도 지금 현재 관련되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지금 공공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여러 공공기관 쪽에 동사의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에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네. 잠깐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이건 좀 와. 소방 관련된 화재 진압 훈련인데요. 이 직접 부분들을 해보기 좀 어려운 그렇죠. 것들. 직접 해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실제 상황처럼 헤드셋을 쓰고 실제 상황에 만들어졌다 가정하에 거기다 이제 불을 어떤 식으로 끌 건지 네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화재 진압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치안 훈련 쪽 그리고 화학 사고를 통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들을 미리 함으로 인해서 뭐 실제로 현실과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처하는 능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뭐 주로 이제 교육 및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네.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니저님 사실 저도 네네.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러세요? 네네. 어르신들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노인 요양병원에 갔는데 네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커피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네네. 연습을 해서 실제로도 가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네. 안 하게 보이나요? 아니요,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네요. 저희 날개가 지금 좀 숨겨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XR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높아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뭐 또 직접적으로 이 회사가 얼만큼 매출을 내는지 그게 우리 주주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캐파가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숫자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찍히지는 않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비중은 이렇게 뭐 40대, 18대, 42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아직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 흐름을 좀 지속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 최근에 뭐 챗 GP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많이 좀 쏙쏙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분명 그런 흐름들은 스코넥에도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양분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지금 당장의 매출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성 그리고 어떤 재료들은 담보가 돼 있다라고 스코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2개 종목을 골랐거든요. 그럼 다음 리포트 네.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조이시티입니다. 강서고 그리고 김동석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건데 실적 바닥을 확인했대요. 게임주 뭐 진짜 바닥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이 종목만 바닥이 확인될 건지 뭔가 재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뭐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요즘 뭐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하시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배틀십이라는 또 게임이 있습니다. 배틀 10이요? 네, 배틀십이라는 게임이 욕하시는 거 있는데, 아니죠? 네. 네, 배틀십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이 게임 같은 게 저도 해봤어요. 오. 저도 해봤는데 네. 과거에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흥미가 조금 약간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좀 뭐랄까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네.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싸우는 게임이에요? 배틀? 배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략 게임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네네. 예, 전략 게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그런 이제 전략 게임인데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배틀십 쪽에서. 네. 거기다가 동사가 원래 조이스틱 하면 프리스타일의 스포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게임이 처음에 출시가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엔 또 프리스타일의 축구 또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두 게임이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꾸준한 사랑을 좀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 배틀십까지 좀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또 신작에 대한 또 내용들도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게임들 또한 지금 현재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 마진율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여기 리포트에서도 제목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신작이 없어도 꾸준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매출 비중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표가 있더라고요. 네, 매출 비중을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콘솔 PC 쪽보다는 모바일 쪽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쪽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옆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보통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콘솔이라든가 PC 쪽으로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이시티의 매출 비중까지 저희가 리포트 통해서 뜯어봤거든요. 자, 2종목이 나왔습니다. 스코넥과 조이시티.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저의 선택은 짜잔! 네, 나왔습니다. 진짜 영혼 없는 거 스코넥입니다. 아시죠? 네, 음향 효과를 제가 만듭니다. 아, 네.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스코넥을 지금 현재 선택을 했는데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도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스코넥이 이렇게 또 증권사가 이런 작은 회사를 소위 이제 스몰캡 종목이라고 마진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몰캡 종목들 또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코넥이라는 회사를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건 그래도 증권사 또한 지금 현재 이런 스몰캡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이 투자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재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오버행 이슈도 좀 있거든요. 네, 걸립니다. 맞습니다. 이거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지금 1년 보호 예수가 좀 묶여있던 물량이 2월 달에 지금 이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장 주식 수가 대략적으로 1,2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이상에서 지금 320만 주, 60만 주, 그 정도 되는 물량이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호예수가 풀린다는 내용이 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고 보호예수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주가 상승 흐름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LG 엔솔도 그랬어요. 그렇죠. LG 엔솔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혹시나 그 오버행 이슈를 넘어설 수 있는 호재가 나와주게 된다면 그런 오버행 이슈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버행 이슈를 재료 삼아서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하고 그리고 올라갈 일만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상당히 훌륭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예, 좋습니다. 자, 스코넥이 오늘의 황금주였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는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 종목은 바로 스코넥이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나옵니다. 그 밴드로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많은 정보 아침부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 지금 온라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일 4시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갑자기 삼성전자가 좀 빠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일 오후 4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인데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맞아요. 정말 아쉬워요. 조금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럼 저희는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